아내가 가난 말기, 그것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지나온 날들이 후회가 되더군요. 선으로 만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20년을 부부로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듯 담담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몰래 웃는다더라? 나 죽으면 새 여자 만날 생각에 설레지? 아내가 죽은 후를 상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아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집에 돈만 갖다 주었지 제가 자상한 남편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나 당신 죽어도 재혼 같은 거 안 해. 이 나이에 여자는 무슨? 연애는 할 거다? 연애라는 말은 참 설레이더군요. 설레임이라는 말은 더 이상 제 인생에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연애도 안 해. 해. 나 죽으면 연애도 하고 다시 재혼도 해. 우리 같은 관계 말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 나는 이렇게 죽어서 너무 억울한데 당신은 억울하게 살지 마. 그 말이 슬프기도 하더군요. 아내도 저에게 좋은 아내가 아니었지만 저도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기에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소용없는 단계였습니다. 그저 저는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봐 줄 뿐이었어요. 진통제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잠시 평온한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나온 세월에 대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서로를 미워했던, 아니,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세월들은 다 부질없더군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회복될 일은 제 생애에 없을 줄 알았는데, 작정하고 아내에게 잘해주니 마음이 아내에게 갔고, 아내는 고마워했고, 저는 그제서야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전에 이렇게 해볼 걸 후회가 되더군요. 그럴수록 아내에게 더 잘했습니다. 하늘이 저희 부부를 가엾게 본 것일까요? 의사가 기적 같은 말을 하더군요. 현재 영상검사와 혈액검사에서 종양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 간의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암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처음 진단 당시를 고려하면 이런 결과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요. 저도 기적처럼 느껴지는 경과네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됐다. 됐어. 다만, 간암은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환자분, 보호자분,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오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제 삶에 처음으로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게 2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시한부 환자에서 일상을 사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살려준 하늘에 감사했어요. 아내를 살려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 없는데 하늘이 저에게 아내와 잘 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 같아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아프기 전에 아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매사에 소극적이었던 아내는 적극적으로 변하더군요.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했는데 운전면허를 따 소형차도 사더군요. 휴일이 있는 날들은 여행을 갔고요.
저는 아내와 여행 가기를 원했으나 제 근무 일정과 맞지도 않았고 아내는 굳이 저와 가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묘하게 서운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부산으로 여행을 갔어요. 퇴근을 하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TV로 영화를 보려는데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건전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 방 저 방 서랍을 뒤졌어요. 침대 밑에 서랍이 있더군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노트가 있더군요. 아내의 병상일지 같았습니다. 아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부터 적혀 있더군요. 죽음을 앞둔 두려움, 살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극심한 고통 속에 또 죽고 싶은 마음, 저에게 고마운 마음들. 그런데 페이지를 한참 넘기자 알파벳 P라는 영어가 보였습니다. P가 나를 보고 웃었다. P와 나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P와 나의 첫 데이트. P와 나는 손을 잡았다. P와 나는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P는 아내의 상간남이다. 아내에게 남자가 생겼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군요. 아내가 집에 돌아온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부산 혼자 갔다 온 거 아니지? 누구랑 갔어? 아내는 대답은 않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남자랑 갔다 온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내는 다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P가 누구야? 아내는 또 대답하지 않더군요. P가 누구냐고? 내 남자친구.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제가 비정상이고 아내가 정상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야? 언제부터? 1년쯤 됐어. 어떤 놈인데? 나 일하는데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네가 딴 남자랑 만난 지 1년이나 됐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내가 대뜸 말했습니다. 이혼해. 뭐? 내가 죽음을 앞두고 제일 후회한 게 뭔 줄 알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산 거.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실패할까봐. 용기가 없어서 못한 것들이 다 후회가 되더라. 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려고. 야, 그러니까 네가 후회했던 게 바람 안 핀 거라고? 그래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싶어서 바람 핀 거라고? 나 당신이랑 사는 내내 이혼하고 싶었어. 근데 애들 눈 때문에, 사회적 눈 때문에 참고 살았어. 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 껍데기 같은 결혼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여자로서 사랑받고 사랑 주고 살고 싶어. 너 아프고 우리 사이 좋았잖아. 나 너 사랑하고 너도 나 사랑했잖아. 여보, 당신은 날 사랑한 적 없어. 당신은 내가 죽을 날 받아놨으니까 잘해준 거였잖아. 내가 살기를 바라지 않았잖아. 내가 죽는 순간까지만 잘하려고 노력한 거였잖아. 갑자기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했을 거야.
어디서 좋다는 약초라도 캐서 날 먹였을 거라고. 사막에 가서 내 암을 고칠 물이라도 구해왔을 거야. 의사가 그랬잖아. 너 죽을 거라고. 살아봤자 3개월일 거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기적을 믿었을 거야. 의사 말은 믿지 않았을 거야. 머리가 마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합니다.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했다? 내가 널 사랑하질 않아서? 기적을 믿지 않고 의사를 믿어서? 정확히 말하면 당신도 날 사랑하지 않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야.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비참했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병수 발해준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 게 사람이니? 날 사랑해서라기보다 당신 죄책감 덜려고 그래서 그런 거였잖아. 나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하지 않았어. 누구는 행복했는 줄 알아? 나는 뭐 너랑 행복해서 살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말이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남들 눈 무서워서 같이 살 필요 없잖아. 애들도 이제 다 컸고. 이혼? 못해. 안 해. 누구 좋으라고? 나는 그 남자랑 살림 합치려고. 내가 나갈게. 분노를 못 이기고 벽을 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아내는 가만히 저를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만나는 그놈이 누군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를 몰래 미행해 아내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아내의 차는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을까 싶은 낙후된 동네로 가더군요.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골목에 차를 대고 초라한 어느 다가구 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배를 눌렀을 때 아내 뒤에 섰고 아내는 그제야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잠시 뒤 피로 보이는 그 남자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짜고짜 피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피의 집은 방 한 칸짜리더군요. 이런 집에서 네가 살겠다? 내가 가져다 준 돈으로 평생을 편하게 살았는데 이런 집에서 사랑만 가지고 살아보겠다? 가. 지금 당신 주거 침입했어. 범죄야. 그리고 45평 아파트에서 당신 돈으로 풍족하게 살았는데도 나 행복하지 않았어. 피를 바라봤습니다. 피는 제 또래나 되게 보이더군요. 제 아내를 보호하겠다는 듯 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살기가 뻗치더군요. 남자를 치료하자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러는 거 오기야. 당신도 안 행복했잖아. 당신 나 사랑한 적 없잖아. 사랑했다고! 사랑한 적 없어. 사랑했다면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당신은 울고 불고 믿지도 않은 신에게 기도했을 거야. 날 살려달라고. 그래, 미안하다. 너 죽을 거 기다렸어, 내가. 근데 그랬다고 바람을 펴?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만 가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피가 제게 말하더군요.
한 쌍의 바퀴벌레처럼 두 손을 꼭 잡은 아내와 피가 보였습니다. 그대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그렇게 죽을 둥 말 둥 돈을 번 건 모두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지만 책임감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지난 날들이 모두 부정되는 것 같아 슬프더군요. 절대 이혼은 안 해주려고 했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비참했습니다. 결국 아내와 이혼해줬어요. 변호사를 사서 아내에게 줄 돈을 한 푼도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더라도 재산 분할은 별개이더군요. 20년 혼인 기간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서 아내의 기여도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50%의 재산을 빼앗겼어요. 아내에게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3천만 원을 받아냈지만요. 그렇게 고고한 사랑 쫓아가는데 왜 돈은 못 내려놓겠냐? 내 재산 50%나 네가 가져가고 싶어? 너 집에서 놀았잖아. 네가 사람이냐? 나 놀지만 않았어. 애들 키우느라 나도 최선을 다했어. 50%는 내 정당한 몫이야. 그리고 그 돈 내가 잘 쥐고 있다가 애들 결혼이라도 하면 보태줄 거야. 자꾸만 살기가 올라왔습니다. 이혼이 결정된 날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아. 사랑하지도 않는데 책임감으로 가정 버텨준 것도 알고 있고. 나랑 사느라 고생했어. 나 병수발 해준 거 고마워. 그게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죄책감으로 병수발 해줬더라도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 당신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당신은 아프지 마. 아내는 그렇게 저를 떠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아이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아내는 그 피라는 남자와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가슴 깊이 새겨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직도 배신감이 솟구쳐 올라와 제 몸뚱아리를 파괴해버릴 듯 저를 괴롭힙니다. 아내의 가남이 제 발에 고통받았으면, 그래서 벌을 받아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드네요. 주변에서는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는데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사람들은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지금 사연의 여자분은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은 이 여자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그리고 늦게서야 아내를 사랑했던 이 남자에게는 무슨 말을 해주실 건가요? 분명 남편과 아내는 같은 시간과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남편은 병수발하며 점점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는 남편을 떠날 생각을 했다는 게 인생의 아이러니인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